캐핀잔? 구독과 좋아요. 실황사. 네. 오늘 다시 한번 찍는데, 저번에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찍는데, 근데 전보다 더 잘 강의를 할 것 같아. 네. 기대하고, 첫 번째 강의 수업에는 뭘 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보면, 우리 휴게소 IC 만든 네. 휴게소 포뮬라 기억나지? 네. 그게 보면, 풍압력에 대한 식이 있는데, 그 식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론 그래프를 봤는데, 네. 풍압계수가 언제 제일 높댔지? 40도를 하는데 140도에서. 바람의 상대각도 씻다가 40도하고 140도에서 제일 크지. 그 다음에 PC가 풍압 면적이 크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고, VC는 영향을 많이 안 받고, 풀로딩이었을 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풍압 각도하고 풍압 중심점도 달라지지. 바람의 상대 각도에 따라서. 네. 그 바람의 상대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 그 기준이 40도하고 또 140이지. 맞지? 40도일 때 한 80이고, 140도 바람의 상대 각도가 140도일 때 알파가 100이고, 그 다음에 바람의 상대 각도에 따라서 바람의 상대 각도가 40도, 그러니까 선수에 있으면 풍압 중심점도 선수, 그 다음에 바람의 상대 각도가 선미 쪽으로 가면 그 풍압 중심점도 선미 쪽으로 가고, 그것만 좀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풍압 행요소, 그러니까 선박이 선수가 왜 회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바람의 풍압 모멘트만 생각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풍압 모멘트가 40도하고 140도일 때 제일 최대다 이런 거를 설명했지. 그 다음에 풍압 모멘트, 지금 풍압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80도일 때 제일 최대의 풍압 행요소가 생기는 거고, 맞지? 그래서 풍압 행요소 곱하기 풍압에 미치는 거리 곱하면 풍압 행요소 곱하기 거리 곱하면 뭐가 생긴다? 풍압 모멘트가 생기는 거지. 그거는 모멘트 관련돼서 저번에 강의 때 설명했고,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진짜 왜 선수가 진행을 하면서 항진을 하는데 바람이 선수에서 불면 선수가 바람을 왜 따라가느냐, 이걸 설명할 거거든. 여기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한 헤드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끝나고 나서 바람에 의해서 선박 조종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처음 바람에 의한 회두작용부터 설명해 볼게. 바람이 회두작용을 하잖아. 회두작용을 하는데, 풍압에 배가 전진할 때는 바람이 스타보드 바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 스타보드 바우에서 바람이 불면 선수는 어떻게 돼? 풍압 쪽으로 모멘트가 일어나지. 근데 저번에 그것만 설명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선수는 어디로 가? 풍상 쪽으로 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니도 여자친구하고 좀 싸우나? 가끔 싸우나? 누가 이겨? 여자친구가 이겨? 맞지. 여자친구가 거의 이기지. 나도 와이프가 거의 이겨.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람이고, 여자친구나 와이프는 유체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유체저항이 뭐냐면, 배가 전진하고 있잖아. 그럼 바람이 분단 말이야.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압 쪽으로 떨어지는데, 우리 가고 있으니까 여기 물이 있을 거 아니야. 포트 쪽에 물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나? 가만히 안 있으니까 어찌돼? 유체가 더 밀도가 클까? 바람이 밀도가 클까? 유체가 더 커. 유체가 더 크니까, 유체가, 야, 그만해! 하면서, 포트 쪽으로 밀지 마 하면서, 야가 스타보드로 확 밀어버려. 그래서, 유체 저항이 더 커서, 선수를 스타보드로, 풍상 쪽으로 미는 거지. 풍상 쪽으로 밀려고 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헤드 푸셔로 해. 잠시만 볼까? 여기 보면, 배가 있잖아, 맞지? 배가 있는데, 요 빨간색이 유체란 말이야. 배가 전진하고 있을 때는, 전진하고 있는데 바람이 40도에서 불고 있으면, 유체가 여기 있으니까, 바람에서 풍압 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선수가. 그러면 유체 저항도 가만히 안 있고, 야, 나 가만히 안 있다면서, 다시 풍상 쪽으로 밀어버려. 그래서 유체 저항하고 유체 저항에 의한 생긴 이거를 이렇게 선수를
풍화 쪽에서 풍상 쪽으로 밀려가는 거를 헤드푸셔라 해. 그래서 그 풍화 쪽에 생성된 유체 저항에 의해서 그 선수를 헤드시키려는 거를 헤드푸셔라고 하고, 그리고 헤드푸셔에 의한 모멘트하고 그 그러니까 풍압에 의한 모멘트가 서로 싸우거든. 싸우는데 대체로는 풍압 모멘트보다는 유체 저항에 의한 모멘트가 더 커가지고 선수를 풍상 쪽으로 헤드시키는데, 가끔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풍상 쪽으로 가지 않고 풍화 쪽으로 또 모멘트 싸우면서 풍화 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이해했지? 네. 그러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진할 때하고 후진할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근데 마이크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나? 네. 전진할 때하고, 배가 전진할 때하고 후진할 때 어떤 모멘트가 어떻게 생길까 한번, 이때 타는 당연히 밑집이고, 네. 봐봐. 지금 전진할 때 세 가지 그림이 있고, 후진할 때 세 가지 그림인데, 나중에 보면 다 이해만 하면 이게 똑같아. 우선 전진할 때, 봐봐. 전진할 때 파란색이 풍압에 의한 모멘트고, 빨간색이 유체 저항에 의한 헤드푸시 모멘트야. 네. 전진할 때 40도에서 바람이 확대했지. 40도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하자. 40도에서 불어오면 스타보드 바에서 바람이 불잖아. 그때는 풍압 모멘트가 커 적어. 그렇게. 제일 크잖아. 풍압 모멘트가, 맞지? 그죠. 풍압 모멘트가 40도가 180도에서 제일 크고 90도에서 0이잖아. 맞지? 네. 40도에서 제일 큰데, 그러면 전진하면서 40도에서 배를 풍압에 의해서 포트 쪽으로 밀잖아. 근데 포트의 풍압 쪽에 있는 저항 모멘트, 그러니까 유체 저항 모멘트도 팍 밀잖아. 그래서 헤드푸셔가 생기는 거고, 그게 거의 뭐 상세까지는 아니라도 유체 저항이 더 커가지고 풍상 쪽으로 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 그래서 선수를 풍상 쪽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40도에서 바람의 상대 각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정해에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자. 정해에서 불면 어떻게? 풍압 모멘트가 점점 작아지지. 이 그래프 기억나지? 풍압 모멘트가 점점 40도에서 점점 작아져서 어찌돼? 90도 되면 0이 되지. 그러면 점점점 파란색 있지, 파란색. 잘 보이지? 잘 보이게 찍어야 한다.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작지, 맞지? 이 이유는 풍압 모멘트가 90도 되면 제일 작아지면서, 근데 풍압에 의한 90도인데, 풍압에 의한 모멘트로 인해가지고, 유체저항은 풍화 쪽에 유체저항이 있잖아. 그래도 풍압에 의한 모멘트는 작아지는데, 풍압 변경소는 크잖아. 그러니까, 배는 살 밀리는데, 유체저항은 그래도 오지마 하면서 민단 말이야. 그래서 풍상 쪽으로 모멘트가 생겨. 모멘트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맞지? 그러면 배는 더 풍상 쪽으로 빨리 회도하겠지. 그러면서 바람의 상대 각도가 더 커져가지고 140도로 됐다고 하자. 140도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140도로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 맞지? 140도로 되니까 풍압에 의해서 선미는 풍압 쪽으로 한마디로 시계 방향으로 탁 밀고, 선수는 선수의 풍압 쪽에 있는 유체 저항에 의해서 헤드푸셔가 생기잖아. 헤드푸셔 모멘트가 생기니까 둘 다 같이 시계 방향으로 배를 팍 돌려버리니까 더 빨리 회두작용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140도일 때, 바람이 140도에서 불고 우리가 전진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140도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가 코스키핑이 더 힘들어.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탈을 얻어 내리면 더 유용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전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진도 있잖아. 후진, 예를 들어서 앵카링 하거나 아니면 벌싱 할 때 후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진을 할 경우에는 배가 후진을 하는데, 아까 유체 저항 모멘트 있지. 유체 저항 모멘트가 선수에 있는 게 아니고 요번에는 선미에 있단 말이야. 왜냐면 배가 후진하니까 바람이 선수미하고 바람하고의 각도는 140도에서 더 적을 거 아니야. 시타가 140도가 더 적을 거니까, 선수미 기준으로 바람이 140도일 때 시타 각은 더 작으니까, 이때 바람에 의해서 선미는 풍화 쪽으로 돌리지, 선미를.
이때 그 유체 저항은 포트 컷도 있잖아. 맞지? 포트 컷도 있으니까 후진하고 있으니까 포트 컷도 있는 거야. 포트 컷도 있으니까 이놈 가만히 안 있지. 이놈 까칠하단 말이야. 여자친구하고 와이프도 살짝 까칠할 때가 있지. 맞지? 까칠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씨 왜 와? 하면서 딱 방어 자세에 바로 민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상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 풍상적으로 풍상적으로 선미를 밀지. 그 다음에 헤드는 아니야. 헤드는 머리 두자라서 그 선수가 그 돌 때를 헤드 작용이라고, 선미는 그냥 선회한다고 말하면 돼. 그 다음에 지금 140도에 있는 바람이 90도 정행으로 가면 어째 되냐면, 바람에 의한 모멘트는 거의 0이지, 맞지? 네. 예. 바람에 의한, 풍압에 의한 모멘트는 0인데, 그러면서 표류하잖아. 표류하면서, 근데 유체저항은 계속 있잖아. 유체저항에 의해서, 유체저항이 빨간색이지. 빨간색이 유체저항에, 오지마! 하면서 선미를 스타보드로 밀어버리지. 그러니까 풍상 쪽으로 밀어버리지. 밀어버리니까 선미의 선해작용은 더 크게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씻다가 더 커져. 그러니까 바람의 상대 각도가 더 커져가지고 선수 스타보드로 바람이 바뀌면 후진하면서 선수는 풍화 쪽으로 확 한마디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선미도 유체저항이 있지. 유체저항이 선수에서 만약에 후진하고 있는데 바람이 풍압이 이렇게 밀면 유체저항은 선미 커트에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유체저항에서 오지마 하면서 선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 아니야. 그러면 선미도 반시계, 선수도 반시계 돼버리니까 더 빨리 돌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진 중에 바람이 선미 스타보드에 불면 헤드장이 잘 일어나니까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후진할 때는 그러니까 스타보드 바우에 바람이 불 때 조심해야겠지. 그리고 우리가 전진할 때는 타가 있어가지고, 봐봐. 나중에 좀 더 가르쳐 주겠지만,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헤드작용은 바람에 의한 풍압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유체저항에 의한 모멘트가 같이 싸우면서 그러니까 선수가 바람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래 돌아가는 거를 선수 향풍성이래. 그 다음에 선미로 돌아가는 거를 선미가 풍상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미 향풍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선수 향풍성하고 선미 향풍성이 있는데, 선수 향풍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탈을 써가지고, 반대 탈을 써가지고 선수 헤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코스나. 근데 후진 중일 때는 어떻게 돼? 후진 중일 때는 이게 어렵단 말이야. 타요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타요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후진할 때는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선미가 풍상 쪽으로 이동할 때는 앵카나 아니면 바우스루스트나 타고 예인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좀 안 가야지, 그래야지만 사고가 안 일어나. 이해되지? 그리고 선수 향풍성 를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 여기 선수 향풍성에서 그러면 선수 향풍성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바람을 향하는 거야. 선수가 바람을 한자인데 바람을 향한다 선수가, 이 말이거든. 그럼 얼마나 선수가 바람을 향하냐고 하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3500TU, 그러니까 40피트짜리 20피트짜리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3,500개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야. 3,500개 정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인데, 이 컨테이너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풍속이 20m/s, 그 다음에 선속이 8나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밑집이고, 그 다음에 20m/s고, 선속이 8나트인데, 그럼 얼마 정도의, 어떻게 선수가 바람으로 회두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런 실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회두작용이 하다가 만약에 바람이 30도 같은 경우는 30도 헤딩이 가면 이제 멈춰, 회두작용이. 그러면서 계속 선수가 30도 쭉 따라가고, 60도면 60도 쭉 따라가고, 그래프 보듯이 이렇게 쭉 따라가.
쭉 따라가다가 일정한 헤딩을 유지하게 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어가야 할 게 90도 기준으로 정행에서 바람이 불 때, 상대 바람이 불 때 기준으로 그 0에서 90도, 90도하고 120도 초반 3분 정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30도하고 60도 같은 경우에는 풍화 쪽으로 표류하게 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풍압 모멘트하고 유체 저항하고 싸우면서 근데 이때는 90도까지 또 풍압 핵요소도 점점 커지지. 그러면서 초반에는 살짝 밀리면서 나중에는 그 풍압 쪽으로 밀리면서 나중에는 30도, 60도 그 풍상 쪽으로 배가 회도하면서 전진하지만 근데 90도 이후로 120도하고 150도는 풍압 쪽으로 안 밀려. 왜냐면 봐봐 120도는 선미에서 불잖아. 선미에서 아까 불어 바람이 선미 스타보드에서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돼? 선수에 있는 그 유체 저항에 의해서 선수는 어떻게 돼? 풍상 쪽으로. 풍상 쪽으로 가고 선미는 풍압 모멘트에서 풍화 쪽으로. 풍압 쪽으로 하지.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계 방향으로 확 돌아버리지. 바로 그 바람이 불자마자 바로 바람의 영향이 있자마자 풍상 쪽으로 확 돌아간단 말이야. 이해되지? 요거는 아까 30도, 60도는 풍압 모멘트하고 유체 모멘트하고 싸우면서 아까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풍압 모멘트하고 유체 모멘트하고 싸우는데 좀 크기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풍압 쪽으로 밀리는데 90도 되면 유체 모멘트가 더 크지. 더 커지지. 90도 이상에서는. 그 다음에 유체 모멘트가 커지면서 풍압 모멘트도 나중에 더 해가지고 회두작용이 일어나니까 30도, 60도에서는 풍압 쪽으로 표류하지만 90도 이상에서는 표류 없이 그냥 바로 선회한다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되지? 응. 그리고 지금 설명한 거는 그러니까 회두작용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람에 전진할 때 바람이 불 때 전진할 때나 후진할 때나 그 가는 방향 쪽으로 선수나 선미나 향풍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바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 이풍성이라고 하는데 선수에서 이풍성이 생기면 선수 이풍성, 그 다음에 선미면 선미 이풍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선박이 저속으로 갈 때, 저속으로 갈 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선속이 있어야지 유체 저항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선박이 저속으로 가거나 싣다가 선수미선에 가까우면 풍화 쪽으로 회전하려고 해. 선속이 작으면 유체 정도 좀 적다 얘가 맞지? 그러니까 풍압이 좀 크면 어찌돼? 계속 밀리겠지 맞지? 그렇게 돼서 바람에 의해서 그냥 선수가 그 풍화 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속일 때. 다음에 우리가 저속일 때 파일럿 스테이션이나 그 엔카리지 가면 풍화 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걸 다음에 한번 보면 또 이해되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람에 의해서 풍압에 의해서 선박 조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건데 요거는 3강에서 시작해. 구독과 좋아요